이 영상을 다 볼 때쯤 약 20명의 노인이 치매 진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66초마다 1명꼴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원인이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약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약들이 안전하고 일상적이며 심지어 필수적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노인의 99%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 중 적어도 하나가 1년 안에 뇌의 주요 기억 중추를 28% 이상 수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제약업계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서 인지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는 동일한 약물을 판매하여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신경학 및 노화 연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한 가지 약물군이 단 2년 사용 만에 노인의 치매 위험을 49%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무시되는 것부터 정신을 파괴하는 것까지 순위를 매겨 급속한 기억 상실과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9가지 약물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약물은 무해한 용도로 수백만 명에게 처방되지만 당신의 뇌에 있는 핵심 기억 중추를 수축시킬 수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매일 복용하는 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갑작스러운 브레인 포그나 건망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맞춤형 통찰력으로 답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위에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거의 모든 노인의 약장에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기도 전에 당신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디페니드라민은 수백만 명이 수면, 알레르기 완화,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신뢰하는 분홍색 알약입니다. 저렴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아마도 지금 당신의 침대 옆 탁자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더 잘 자기 위하거나 알레르기를 완화하기 위해 복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속에서는 베나드릴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인 해마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나드릴은 항콜린성 약물이라는 그룹에 속하며 이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기민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화학 물질입니다. 당신의 뇌가 나이가 들수록 뇌가 가진 모든 아세틸콜린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 그 과정을 방해할 때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인지 건강저널, 저널 오브의 연구에 따르면 항콜린성 약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54%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디페니드라민이 포함된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특히 별표 PM, 나이트 타임, 또는 알레르기 완화, 별표라고 표시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종종 변장한 베나드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때문에 디페니드라민을 사용하고 있다면 로라타딘, 클라리틴으로 판매됨, 과 같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훨씬 안전한 새로운 비진정성 옵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도 마십시오. 다음은 무해하고 위에 순하다고 광고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당신의 뇌가 예리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프릴로색, 프릴러서, 이나 넥시움은 별표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 별표라는 계열에 속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은 위산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종종 속쓰림, 위식도 역류병,
절대, 그리고 산역류를 위해 처방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복용을 중단하자마자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복용합니다. 하지만 PPI가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 집중력, 기분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B12의 흡수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2016년 자마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75세 이상의 7만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고, 정기적인 PPI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4%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산을 너무 공격적으로 억제함으로써 PPI는 B12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과 뇌세포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없으면 뉴런이 효율적으로 발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종종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을 모방하는 오발화, 혼란, 그리고 기억 상실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PPI는 또한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동인으로 간주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더 안전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매일 PPI를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에게 펩시드, 페푸시드, 나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H2 차단제, H2 블라커즈, 와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지만 H2 차단제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탈감초, 디글리서러네이트드 리커리스를 씹는 것은 위벽을 코팅하고 진정시키는 천연 화합물로 인지적 손상 없이 증상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종 방광 조절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지만 단기 기억과 정서적 균형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옥시부티닌, 디트로판 다인노펜으로 판매됨, 은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자주 처방됩니다. 겉으로는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에 당혹감이나 불편함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베나드릴에 의해 방해되는 것과 동일한 뇌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함으로써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부 더 순한 항콜린성 약물과는 달리 옥시부티닌은 혈액 내 장벽을 더 쉽게 통과하며 해마의 기억 영역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특히 장기간 사용 시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2019년 BMJ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옥시부티닌과 같은 강력한 약물을 1년 이상 복용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49%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꼴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인지 부작용에 대해 전혀 경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방광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었을 뿐 정신적인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이 피해는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오인됩니다. 환자들은 멍한 느낌, 약속을 잊음, 물건을 잘못 두는 것, 또는 갑자기 대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피해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옥시부티닌을 복용하고 있고 정신적인 변화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생각이 아니며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복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라베트릭, 머빈나이, 으로 판매되는 미라베그론과 같이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며 기억력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노인들에게 더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스타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60세 이상에게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코어와 리피토어, 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심바스타틴과 아토르바스타틴이
가장 흔한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뇌는 거의 60%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보호 코팅인 수초, 마이얼린 시스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공격적으로 낮추면 뇌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굶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프론티어 인 에이징 뉴로사이언스, 프론티어즈 인 에이징 노로사이언스에 발표된 2023년 연구에서 스타틴을 3년 이상 복용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경도 인지장애 위험이 26%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을 복용한 사람들은 훨씬 더 눈에 띄는 저하를 보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부 환자들이 이름, 최근 대화, 심지어 익숙한 운전 경로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을 설명하며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을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스타틴이 뇌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라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과 같은 일부 약물은 혈액 내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않으며 인지 부작용 측면에서 덜 위험하다고 간주됩니다. 수년 동안 스타틴을 복용해왔고 멍함, 건망증 또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면 용량 감소 또는 대체 전략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때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의 정신을 보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라제팜, 아티반 에이티번, 디아제팜, 발륨벨리엄, 알프라졸람, 자낙스 제넥스, 과 같은 약물을 포함하는 벤조디아제핀은 불안 및 수면 문제에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물 중 일부입니다. 이 약물들은 뇌의 진정 화학 물질로서 과도한 자극을 줄이는 길버를 향상시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은인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황을 완화하고 수면을 돕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약물들은 완전히 다른 것, 즉 덫이 됩니다. 뱀제이에 발표된 2022년 연구는 6년에 걸쳐 8,0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했으며 벤조디아제핀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51%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은 발륨처럼 몸에 더 오래 머무르고 뇌를 포함한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장기작용 벤조디아제핀에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신경활동을 늦추는 일종의 화학적 진정입니다. 이는 뇌가 빨리 배우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덜 유연하고 덜 효율적이며 혼란, 기억 상실, 정서적 무감각에 더 취약해집니다.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하는 노인들은 종종 안개 속에 있거나 단절된 느낌 또는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그들이 복용을 중단하려고 할 때 불안, 초조, 불면증과 같은 금단 증상이 심각할 수 있으며 약물이 실제로는 문제의 근원일 때 필수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을 몇 주 이상 복용했다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십시오. 부스피론과 같은 비진정성 항불안제 또는 불면증 및 불안에 대한 인지, 행동요법과 같은 대안은 기억 상실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평온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엘라빌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아미트리프틸린은 통증, 불면증, 때로는 편두통에 여전히 흔히 처방되는 오래된 항우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용도의 기적의 알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항콜린성 약물 중 하나입니다. 즉, 뉴런이 소통하고 기억을 형성하고 예리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화학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이 약물은 아세틸콜린을 매우 강력하게 차단하여
장기간 사용 시 인지 기능에 대한 영향이 단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자마내과학에 발표된 대규모 2015년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65세 이상의 3,400명 이상의 성인을 조사했으며 아미트리프틸린과 같은 항콜린성 약물을 10년 동안 더 높은 누적 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54%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약간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는 정상 위험보다 절반 이상 더 높은 것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환자들 중 다수가 약물이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수면 문제나 신경통 때문에 아미트리프틸린을 처방받았고 그 후 단기 기억 상실, 단어 찾기 어려움, 그리고 멍한 집중력과 같은 변화를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데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밤 복용하는 저용량 아미트리프틸린조차도 뇌 능력에 느리고 보이지 않는 침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경고도, 증상도 없지만 노화처럼 보이는 점진적인 저하가 실제로 약물 유발 인지 장애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미트리프틸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대안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신경통의 경우 둘록세틴이나 가바펜틴과 같은 옵션은 동일한 수준의 항콜린성 부담 없이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경우 훨씬 더 약한 항콜린성 프로파일을 가진 멜라토닌 또는 저용량 독세핀이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원을 위해서는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새로운 항우울제가 일반적으로 뇌에 더 안전하다고 간주됩니다. 팍실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파록세틴은 우울증 및 불안에 가장 흔히 처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스스라이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9세대 약물보다 더 순하다고 여겨지는 현대적인 항우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록세틴은 상당한 항콜린성 특성을 가진 유일한 스라이입니다. 즉, 뇌에서 아세틸콜린을 방해합니다. 이 한 가지 세부사항은 이 약물을 세르트랄린이나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다른 스스라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프론티어인 정신의학에 발표된 대규모 2021년 검토에서 연구원들은 다른 스스라이를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의 인지 프로파일을 조사했으며 파록세틴 사용자들이 처음 12개월 이내의 단기 기억, 언어 회상 및 주의 집중 시간에서 측정 가능한 저하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파록세틴을 복용하는 노인들이 다른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지장애의 초기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30%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약물은 종종 기분을 안정시키기 위해 처방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명확성과 정서적 조절을 약화시킵니다. 여기서의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노인에게는 파록세틴을 완전히 피하십시오. 미국 노인의학회, 어메리컨 제리액릭 서사이어티는 파록세틴을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목록인 비어스 기준, 비어즈 크라이트리어 목록에 올렸습니다. 당신이 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더 잘 견딜 수 있고 동일한 인지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세르트랄린 또는 에스시탈로프람과 같은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비타민, 특히 B12와 B6를 보충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기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놀라운데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별표 퀘티아핀, 세로켈, 리스페리돈, 리스페달, 리스퍼돌, 올란자핀, 자이프렉서, 별표과 같은 약물은 원래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약물들은 수면 문제, 초조 또는 치매 자체와 관련된 행동 변화를 위해 노인 환자에게 오프라벨로 자주 처방됩니다. 맞습니다.
이 약물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혼란스럽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다루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요양원과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2022년 낸싯 헬시 롱제비티, 낸시트 헬시 란제버티에 발표된 포괄적인 연구는 2만 5천 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했으며 행동 증상 때문에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노인들이 이전에 치매 병력이 없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인지 저하가 악화될 가능성이 71% 더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약물들이 뇌졸중, 급사, 그리고 심각한 진정의 위험을 증가시켜 낙상, 입원 또는 영구적인 시설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은 잔인합니다. 이 약물들은 기분 및 동기부여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실행 기능과 기억 처리에 중요한 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억제합니다. 도파민 수치가 급락하면 뇌가 둔해지고 반응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이 종종 둔해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좀비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개성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약물들 중 하나를 복용하고 있다면 왜 처방되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지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행동 증상은 비약물적 개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일상 만들기, 소음과 과도한 자극 줄이기, 통증이나 불편함 해결, 조명 및 수면 위생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약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더 낮은 용량을 사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 약물들은 필요성이 아닌 편의성 때문에 사용됩니다. 비극은 많은 가족들이 이 약물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화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쇠퇴하는 것을 볼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이며 노인들의 약물 유발성 치매의 가장 큰 기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목록의 맨 위에 단일 약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노인의 급속한 치매의 가장 위험한 약물은 하나의 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콜린성 특성을 가진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에 조용하고 서서히 진행되는 영향입니다. 이는 항콜린성 다약제 복용이라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수면을 위해 디페니드라민, 방광 문제로 옥시부티닌, 그리고 통증으로 아미트리프틸린을 복용합니다. 각 약물 단독으로는 경미한 기억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함께 복용하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누적된 항콜린성 부담이 급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우려가 아닙니다. 에이지 앤 에이징,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발표된 2022년 분석에서 연구원들은 28만 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했으며 가장 높은 항콜린성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10년 이내에 치매 발병 위험이 120%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면 당신의 뇌는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뉴런은 사용하지 않아 시들고 시냅스는 수축하며 뇌는 알츠하이머병을 모방하는 저활동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당신의 전체 처방약, 일반 의약품, 심지어 보충제 목록의 항콜린성 부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누적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와 전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되면 불필요한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더 안전한 대안으로 전환하고 뇌 화학을 재조정함으로써 약물 복용을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디오 전체에서 가장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약물 유발성 치매는 종종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담이 해소되면 많은 노인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명료함, 에너지, 그리고 기억 기능을 되찾습니다. 뇌는 회복력이 있지만 당신이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다약제 복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예방 가능하며 이는 이 약물 복용을 우리 노인 인구의 정신에 대한 숨겨진 위협 1위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약물들 중 어떤 것을 현재 복용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약물 복용을 시작한 이후로 브레인 포그, 건망증 또는 성격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의사와 약물 검토에 대해 상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일